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또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문현진 멘토고요. 주챔 콜콜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변동성이 짙은 장세에서 어떤 식으로 내 종목들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신청이 가능할 것 같고요. 02-3153-2641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메인은 전화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을 올려두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틈이 있을 때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나중에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메인은 전화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시작 전 5분 정도쯤에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신청 확률이,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0.8% 정도대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살짝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0.06%대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 그러니까 어제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방송에서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잠깐 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발을 맞춰야 될까, 어떤 관점을 잡고 가야 될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때는 여러분들 하나 정하셔야 돼요. 난 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 장세가 될 거고요. 나는 조금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죠. 뭐가 맞다 틀렸다는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가 됐든 간에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시장은 약간 반등세가 조금 둔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정이 조금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트로 따진다면 쌍바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바닥으로 올라가가지고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은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급도 가만히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줄기차게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국가여야 하는데, 지금 상황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관세 전쟁, 관세 영향들을 어떤 식으로 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부실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부실 은행들도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외수세가 조금 이렇게 들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도 계속해서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폭등하고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매도한 현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그대로 나갔다면 달러를 사서 나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될 텐데, 오히려 지금은 달러 가치가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형태,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 유예한다, 잠깐 봐줄까? 아니 다시 할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책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환율이 조금은 방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1,400원대는 높은 환율인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일단 폭등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숨을 우리가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현금으로 조금 자꾸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은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돈이 팔고 나가게 된다면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수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관세, 뭐 전쟁,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방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부터 해서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좀 관계를 유지를 좀 하면서 미국하고 싸울 때 너희도 좀 도와주는 거 어떻겠니? 라는 식으로 편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거기다가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보복 관세를 하기도 하고요. 히토류 막 수출 제한 걸기도 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관세 전쟁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끝난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매수의 포인트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을 조금 늘려놓고 관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관망하려고 해도요. 막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자꾸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간단 말이죠. 상한가 가기도 하고 급등락을 막 반복하기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정치 테마주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엮여 있거나 정책 테마로 엮여 있거나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이제 정치 인물이 이제 특히나 뭐 지금의 여당이죠. 여당에서 어떤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도 출마 한번 해볼랍니다. 나도 출마해볼까요? 나는 안 할랍니다 하면서 자꾸 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정치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나 친인척이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성이 같다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그 같이 놀았다. 뭐 그런 뭐 어디 뭐 유치원 때 같이 다녔다. 뭐 고등학교 같이 다녔다. 아니면 같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은 학교 출신이다. 아니면 그냥 이분의 고향에 이 회사 공장이 있다. 뭐 땅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우리가 과연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테마주들은요. 내가 들고 있는데 내 종목이 갑자기 그런 생뚱맞은 어떤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 나온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이거를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따라 붙어야 될 정도입니까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정치 테마주들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저는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형제 INC와 같은 이런 기업인데요. 형제 INC가 지금 기업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왜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엮였을까요? 하면 의류 제조하고 있는데 의류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왜 엮이나요? 하면은 형제 엘리트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무상교복 그 예전에 후보 시절 때 과거 이제 후보 시절 때 무상교복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정책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복 하면은 형제 엘리트 엘리트 교복 아니냐? 그러면 관련주겠네 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회사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딱 봐도 지금 어떻죠? 돈을 못 벌고 있는 적자 기업인데다가 별로 좋지도 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적자 극자 왔다 갔다 하지만 돈을 못 벌어요.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주가가 사실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갑자기 주가가 500원에 있던 종목이 400원에 있던 종목이 지금 2,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한지 압니까?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보다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분의 희석이 일어나게 되겠죠. 대주주 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회사를 뺏겨버릴 수도 있고 회사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을 최대한 덜 희석시키는 게 좋은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유상증자를 하면요. 주식수를 덜 발행하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발행하는 것과 1,000원짜리를 발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수가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주식수, 이 지분율의 희석에 조금 영향을 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내가 잘나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정치 테마로 엮어가지고 올라온 이 틈을 타가지고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실은 투자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막 급등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물리시면 좀 크게 좀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매도하기에는 좋은 테마겠지만 들어갈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걸 자꾸 눈독 들이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정치 테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 격언처럼 저는 정치 테마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엮인다면 잘 팔아내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고 정책 이야기 나올 거고 정치 이야기 나올 거다 보니까 내 종목
뭐 거기 갑자기 이상하게 엮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대응을 해 놓는다면 오히려 내가 본전도 못 찾을 기업을 수익까지 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 방법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상담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신청 방법 잘 보셨죠? 이거 사진 한 장 딱 찍어 놓으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시작 한 5분 전쯤부터 전화 주시면 되니까 혹시나 까먹으신다면 사진 찍어 놓고 전화번호 잘 기억하시고 상담 신청 방법 잘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소박스 5,200원에 20%요. 쇼박스를 5,200원에 20%요? 네.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네네네. 추가를 20... 좀 해도 되는가 싶어요. 네, 20%라서 제가 추가 매수를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긴 한데 20%라서 문제가 뭐냐면 현금 있냐예요. 지금 현금이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거 매수하신 금액만큼 사셔야 되거든요. 저는 한 10% 해가지고 한 4,000원에 매도 다시 할까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가요? 뭐 그렇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저를 설득할 것 같으면 상담을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시청라인 계획인 건 알겠는데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지금 여기에 시청라인의 매수 금액만큼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10% 더 하는 게 아니라 20%가 더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현금이 있냐부터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현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네요. 네. 그럼 10%만큼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10%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져가지고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20% 정도 비중을 더 실어야 뭔가 해결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 같으면은 이거 뭐 추가 매수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의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0%밖에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20%면 좀 과감하게 약간 도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승부수를 던진다 생각하고 한번 탁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 볼 만한데 10% 정도 같으면은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기서 지금 지수 조정이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한 2,7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건데 컨텐츠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쇼박스와 같은 이런 영화 제작이라든가 컨텐츠 제작하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미중 전쟁, 관세 이런 이야기에서 약간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중국에서 지금 할리우드에서 막 수출하는 그런 영화들을 안 사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인들이 뭐 영화들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안 보게 되면은 딴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걸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 형성이 되거든요. 네. 뭐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주식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장세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버틴다면은 뭐 아쉽지만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아쉽지만 한 3,000원 이하 정도에서 2,700원에서 3,000원 사이라면 어디든지 추가 매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요게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한알령을 걸겠다. 너희가 지금 뭐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은 너희 한알령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미국 정부에서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나라랑 협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협상한다고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너 미국하고 협상하면은 나 너희랑 같이 잘 안 지낼 거야 하면서 또 한알령을 제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컨텐츠를 수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들이 갑자기 폭락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어차피 살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살 거니까 3,000 사는 것보다는 갑자기 폭락 나와가지고 2,500원이든 2,000원이든 그쯤에 다시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걔들이 평생 수입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현금 10%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저는 기다려보자. 일단 다음 주에 협상한다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또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체크해가지고 밑으로 빠진다면 2,500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하에서 10% 비중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의외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안 건든다면 그냥 여기서 잘 버티다 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쯤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나 한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황 보고 추매를 조금 진행을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땐 4,000원이라는 목표를 잡지 마시고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본전이 아닐 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올라가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보고 대응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전 두산 로보틱스 97,000원에 40%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얼마요? 97,000원이요. 97,000원이요? 네, 이거 작년 7월에 샀습니다. 딱 물리기 좋은 시기 사셨네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팡 튀고 난 다음에 내려가다가 다시 튀어 오르고 다시 빠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계단식 하락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팡 튀어 오르고 빠지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사셔가지고 시청자처럼 사셔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주가가 빠져 내려갈 때 반등 나오면 그때 사지 마세요. 외바닥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서 물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자리가 세력들이 참 그 개미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비싸게 팔아먹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저기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하죠. 그래야 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이요. 로봇 관련주긴 한데 이 회사 무슨 로봇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만들죠? 산업용 로봇이요. 산업용 로봇. 네. 사실 산업용 로봇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로봇. 협동 로봇이라 해가지고 네, 인간이 막 협동 하는 로봇.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팔 하나 띡 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만들어주고 라면 끓여주고 뭐 이런 로봇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재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네. 매출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매출이 마이너스예요.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매출도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님 네. 혹시 휴게소에서 그 커피 머신 같은 거에 막 로봇 팔 들어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그리고 라면 같은 거 로봇이 막 대신 끓여주는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봤지만 이용은 안 하시죠, 그죠?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왜 사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경우예요. 본인도 안 쓰시면서 왜 두산 로보틱스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써요. 그거 저도 싫어해요. 그거. 왜냐하면 거기서 라면 한번 시켜봤더니 답답하고 생각보다 맛도 별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그 약간 사람 손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걔는 끓이는데 세워라 내워라 움직이는데 로봇이 라면을 갖고 오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천천히 이러는 게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좀 더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지금부터 엄청 좋은 것처럼 주가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합병을 하니 많이 할 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두산 뭐 저기 뭐냐 그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거기서 지금 반대하고만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가치거든요. 얘는 완전히 그 가치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3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품 다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계속 장기로 들고 가시면 계속 물리고 계속 손실 나고 계속 더 손실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의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로봇 테마들이 급등 나올 때 나도 로봇입니다 하면서 급등 나올 수는 있지만 우상향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본전 탈출은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반등 나올 때 6만 원 정도쯤에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번은 3만 원.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4만 5천 원이나 5만 원 탈출 기회가 생길 거고 그 다음번에는 2만 원. 그 다음번에는 3만 5천 원 탈출 기회가 생길 거고 그 다음번에는 만 원. 그 다음번에는 또 2만 8천 원 탈출 기회가 생길 거고 그 다음번에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거라 봅니다. 올라갈 가치가 없는 기업인 건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냥 안 믿고 싶은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비싼 기업을 내가 잘못 사놓고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솔직히 아시잖아요. 로봇 지금 얘들 거 지금 팔리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지금 너무 거품 끼어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탈출 네. 방법은 사실 반등이 여기서 지금 나와준다면 한 6, 네. 7만 원대 정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6, 7만 원까지 올라올 때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좀 사겠다, 수만 대 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 정책 테마나 정치 테마로 좀 엮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힘에 따라서는 정말 운이 좋으면 8만 원이나 9만 원까지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3주짜리 기업이라서 그런 테마에 강하게 엮이기보다는 아마 가벼운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뭐 그런 로봇들, 뭐 휴림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6만 5천 원대 후반부터 해서 한 8만 원 사이쯤까지 올라와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장기 투자는 두산 로보틱스는 별로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이 줄잖아요. 비중이 늘죠? 예, 예. 네. 그렇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적잖하고 안 좋고 라면 끓여 먹는 그 로봇도 잘 안 쓰시는데 이걸 더 사시고 싶다고요? 아니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비중을 줄이는 건 올라왔을 때 매도했을 때 주는 거 지금 더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 매수로? 아, 그건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산일전기 떨어지는 그 나락에 잡아갖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있어서 좀 내려가는 나락에 평하려고요. 잡았으면 지금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매수가 얼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조금 네, 올라가서 매수가랑 비중이 내려갈 때 얼마죠? 68,000원이요. 얼마요? 68,000원이요. 아,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그렇군요. 이거 바닥이 저긴데 제가 그 바닥 막 가려고 하는데 처박으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간 거예요. 뭐 바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고점에 잡으셨거든요. 그죠, 고점. 미쳤나 봐요. 원래 그래요. 주식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 가가지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할 때 제정신이면 우리가 비싸게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신이 딱 제정신, 나의 온전한 정신이면요. 비싸게 살 일도 없고 싸게 살 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시청자님한테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마우스 있죠, 그죠? 네. 이걸 제가 5천 원에 사와가지고 시청자님한테 4만 원에 팔겠다면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우리가 멀쩡한 정신이면 그거 잘 안 사요. 그러게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4만 원에 산 거를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 저한테 이거를 만 원에 사겠다면 제가 멀쩡한 정신이면 또 내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면 원래 비싸게 살 일도 없고 싸게 팔 일도 없어요. 근데 주식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럴 때요. 왜 자꾸 정신 공격을 하냐. 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기업에 대한 설명이나 해라 하는데 기업이 안 중요해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비싸게 사고 자꾸 싸게 팔고 이렇게 네.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해오셨고 성인들이고 네.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들인데 주식을 하면 우리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 네.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아무 때나 사야지 하는 그런 이상한 과감함을 좀 보여주는데 그게 과감함이 제정신이었다면 절대 이런 가격에 안 샀을 텐데 사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네.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식시장에 이 차트 있잖아요. 네. HTS 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오늘도 제정신으로 좀 제발 좀 유지하자, 현진아. 네. 오늘도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제발 집중을 하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아침마다 되뇌이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미쳤나 봐요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네. 주식은요, 사실은 감정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요. 산일전기는 사실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아무것도 없었던 타이밍인데 그냥 사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홀려버린 거죠. 이거 지금 네. 그냥 더 가지 않을까라고요. 왜냐하면 올라간 네. 기업이 더 갈 거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올라갔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근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항상 기억하면 되는 게 올라가는 기업을 내가 사버리면 거기서 고점이 됩니다. 내가 딱 사면 거기 고점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형편없는 개미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딱 마지막이구나, 막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들어가게 돼 네.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 상담할 때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하필이면 샀는데 네. 고점인 자리보다 하필이면 샀는데 저점인 자리가 매수하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내려갔을 때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시청자님이 보기엔 또 4만 5천 원이 바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해프닝이고 또 떨어지고 하면서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실 이제 여기 6만 8천 원대 여기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요. 사실 이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차트의 저점이 있어요. 그 저점이 무너질 때 한 6만 7천 원쯤 무너질 때 손절하셨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그 손절 타이밍을 손절 안 하고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손실이 커져 있는 뿐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버스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손해는 좀 네. 발생이 되고 시간은 이제 어쨌든 느려질 수밖에 네.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막차였기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수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약간 올라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대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가다가 다시 또 단기 조정 들어가면 얘 또 빠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제가 생각이 틀려서 지수가 반등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한 6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6만 원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6만 원에 가깝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4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부터 물려 있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지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손들하지 마시고 지수 조정 들어가도 다시 반등이 나갈 건데 그때 5만 5천 내지 6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자.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3만 5천 내지 3만 원까지 반등 없이 논스톱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어설프게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없이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3만 원이나 3만 5천 원쯤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를 노려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 3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3만 5천 원 이하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전문가님, 네. 그 4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10년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 뭐 한다고 10년 여기서 기다립니까? 딴 종목 사서 10년 기다리면 돈 벌 건데. 딴 그러니까 종목 제가 하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난 네. 손실을 여기서 메우려고 본전 심리를 자꾸 찾으면 도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뭐 도박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막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네. 그 도박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중독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전만 찾으면 그만둘 겁니다 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본전 못 찾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잘못 사셨기 때문에 본전 찾고 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그 4년은요. 이 종목이 본전 찾고 나올 때까지 대응해야 되는 게 한 4년, 5년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종목으로 메우는 게 낫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다른 종목 메울 실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자꾸 목숨 걸게 네. 되는데 그러면 자꾸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냥 3만 원까지 빠졌을 때 대응을 해가지고 빨리 단기로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다. 그게 손실이어도 정리하고 나와야 뭐 다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을 네. 장기 투자하면 좋은 기업이 맞는데 굳이 6만 원대부터 장기 투자하실 필요까지가 뭐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정보인증을 7,900원에 15%로 샀어요. 7,900원에 15%요. 일단 매수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종목 자체는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네, 회사도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업종 자체가 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모바일로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인증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모바일로 인증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은행도 잘 안 가고 집에서 막 모든 걸 결제하다 보니까 뭐 결제 인증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요, 이제 인증사업 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키오스크 같은 거를 또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인수를 해가지고 얘가 또 괜찮아요.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그냥 문제는 비싸게 샀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해운대 땅 좋잖아요, 그죠? 네. 해운대 땅 좋은데 그걸 비싸게 사놓으면 뭐가 좋습니까? 나는 물린 사람이지. 강남 땅도 좋은데 비싸게 사놓으면 뭐가 좋습니까? 나는 물린 사람이지. 갤럭시 핸드폰도 좋은데 아니 그 뭐 100만 원에 사면 되는 핸드폰을 내가 막 2천만 사면은 뭐가 좋습니까? 나는 비싸게 사갖고 손해본 사람이지. 항상 그래요. 모든 게. 자동차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비싸게 사면 나한테 안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청자님도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을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 주식을 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 그죠? 네. 그때 그냥 비싸게 사놓으니까 아이고 한국 정보 인증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골치가 아픕니다. 안 좋은 기업 같아요. 라고 시청자님은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왜 저기 샀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좋은 기업은요. 근데 지금 주가가 잘 보시면은 시청자님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뭘 느끼고 계시냐면은 아니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이 내한테는 지금 되게 안 좋은 기업 같은데 아니 왜 요새 3,500원에서 4,500원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째 안 빠집니까?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예. 요즘에 안 빠지잖아요. 그죠? 예. 1년 동안 3,500원, 4,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기프를 뭐 밑으로 뭐 3,000원, 2,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아니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도 안 사야 되는데 누군가가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안 내려가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싸다 생각하고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고 시청자님도 이제는 추가 매수에 같이 가담을 해도 좋은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바로 right now 그냥 추가 매수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은 30%까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시청자님만 안 좋아 보이니까 사기 싫은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잘못 샀기 때문이고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된다. 내키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여기서 남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 맞으니까 4,3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면 되고요. 내가 급하지 않다면은 이번 지수가 조정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그냥 오늘 그냥 사버리고 추가 매수 딱 그냥 30% 정도까지 비중 늘려버리고 치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 안 급하면은 밑으로 좀 더 빠지면은 한 4,000원이나 3,8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네. 네, 어차피 살 거면 조금 더 기다려서 조금만 더 싸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기다린 시간을 대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3년 동안 물렸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비싸게 사서 그렇고 지금부터 또 한 1년 정도 가져가면은 수익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거에 지쳐가지고 여기서 뭐 우리가 뭐 팔고 나가거나 뭐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놓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스럽습니다. 목포로 갑니다. 목포 처음 가봐가지고 얼마나 오실지 전혀 감이 없는데요. 일단 목포역에 KTX역으로 오시면은 유달산 회의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오시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강연회 즐기실 수 있으니까 목포에 계시는 분들 저희가 목포 안 갔으니까 저를 또 만날 수 있는 뭐 거의 뭐 최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들 자리를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의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전 11시니까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꼭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의 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화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계속 주시면 되고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도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크윙이고요. 네, 20%요. 비중은 20%인데 매수가는요? 33,800원이요. 33,800원이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뭐 장기로 들어가시려고 뭐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싸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은 좀 더 친근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예를 들면 별다를 게 없는데 지금의 강남이나 뭐 이렇게 비싸게 올라온 그런 신축 아파트를 장기 투자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허허벌판이고 아직까지 뭐 갈대밭이 많지만 빈 땅인데 도로 옆에 있는 땅이고 해서 여기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이걸 사놓고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부동산으로 본다면 어느 게 맞나요?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전자요. 전자가 맞나요? 지금 막 광명 땅이나 뭐 이렇게 뭐 신축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분양가 겁나게 비싼데 그런 걸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후자요. 전 잘 몰라가지고요. 전 부동산 투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후자죠, 그죠?
그냥 아, 땅을 진짜요? 이렇게 좀 허업을 판이지만은 재개발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사놓고 묵혀놓으면 돼라고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장기 투자로 그런 걸 가져가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테크윙처럼 잘 나가는 기업을 잘난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투자예요.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저기 바닥에 내려와 있고 안 좋고 허우벌판 같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서 장기로 묻어놔야 되겠다 하는 게 장기 투자의 기본이 되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피터 린치도 그렇게 가르치고 뭐 존리 대표님도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도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주식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전부 다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고점에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을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뭔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기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좋은데 이 가격에 누가 장기로 들고 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기 투자, 차트를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하면서 매매해가지고 차익을 챙기고 나와가지고 빨리 끝내버리고 나와서 이 종목이 만약에 싸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 쌀 때 지금 잡아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걸 지금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생각을 깨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종목이 31,0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했어야 되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전저점이 31,000원대쯤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역시나 계단식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은데 지금 또 이제 올라갈까 봐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저점은 이번에 만들어졌던 저점 27,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7,5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래도 단기 반등 때 손실 없이 나오고 싶다 하신다면은 더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시고 반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더 떨어지면은 한 2만 원쯤 맞고 반등 나왔을 때 한 5천 내지 4만 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손실 내고 나오는 게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언짢고 너무 불쾌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2만 원까지 물리는 것을 그냥 여의치 않게 그냥 가져가시면서 2만 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홀딩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내지 4만 원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 나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AI 쪽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쪽이지만은 반도체 테스트라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엮여 있지만 AI 쪽에도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 AI가 이번에 챗GPT 4.1 모델 뭐 지금 오픈한다 뭐 보여준다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저 퓨리오사 AI에 방문하셔가지고 뭐 100조 투자 시대에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급등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단기 약간 우상향하는 반등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고요. 거기서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본전 내지 4만 원에 빠르게 정리하셔라. 장기 투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잘 감사합니다. 지키시길 바라겠고 안 지킨다면은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여보세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16만 3천 원 30%요. 16만 3천에 30%요? 네. 어허. 뭐 걱정하실 게 없는 가격대인데 비중만 조금 많을 뿐이지 사실 이 비중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가격대에 사셔놓고 지금 최근에 며칠 조금 안 가니까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고 그 리포트에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어떻다고요?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고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고요? 적게 나온다고. 적게 나온다고요? 예. 뭐 얼마나 예상을 했는데 얼마나 실적이 적게 나왔대요? 한 2천억 넘어야 되는데 뭐 한 1,7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청자님께 제가 감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700억 벌어보셨어요? 안 벌어봤어요. 1,700억이 우리한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그죠? 그러죠. 그럼 1,700억 번 거는 대단한 겁니까? 못 번 겁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녀가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딱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한 70점이 나와요. 그래서 70점 나오니까는 아버님께서 많이 혼을 낸 겁니다. 야,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해봐 해서 자녀가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91점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나는 100점을 기대했는데 말이야 91점밖에 안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자녀는 잘한 게 맞잖아요. 70점 나오다가 91점까지 올라온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기대를 100점까지 한 건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적이 기대보다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증권사에서 기대를 너무 이상하게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지금 2024년에 영업이익이 4,900억이에요. 1년에. 근데 지금 한 분기에 1,700억을 벌었다 하면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해 1조 3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적이 얘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1,700억씩 4번 번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한 8천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4,900억보다 올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는데 아니 뭐가 나쁜 겁니까? 하나도 나쁜 게 없는 거죠. 근데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뿐인 거고 시청자님도 1,700억이나 번 기업을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거기에 휘둘려 버리는 거죠. 이게 선동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구가 예상치를 높게 잡은 걸 우리 보고 왜 팔아라고 합니까? 주구가 예상을 높게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증권사면 예상을 똑바로 해야지. 무슨 예상치를 그렇게 높게 잡아놓고 예상치보다 안 좋네요 하면서 그렇게 뭐 팔아라 안 좋다는 분위기를 잡습니까? 그거는 증권사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런 증권사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상도 똑바로 못한 인간들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잘 사셨어요. 돈 잘 벌고 이거 좋은 기업인데 왜 팔라고 합니까? 2024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똑같은 가격에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작년보다 돈은 더 버는데 주가가 같아요. 그럼 이건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거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 거죠. 국권이 버티셔야죠. 잘 사셨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라든가 선동에 휘둘릴 이유가 우리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좋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비중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좋다고 하지만 아니 증권사가 하는 행동이 지금 보세요. 실적보다 안 좋습니다 하면서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갖고 개인 투자자 자꾸 팔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그들이 손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는 추가 매수의 찬스고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찬스인데 그러면 더 사야 될 때 더 살 수 있느냐 하면 30% 비중이면 더 사기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한 20%까지 비중을 줄이시는 거 어떨까? 본전 왔을 때 20%까지 비중 줄이신 다음에 15만 원 이하 때 비중을 다시 늘린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돈 잘 벌었습니다. 잘했어요. 박수 칩시다. 셀트는 돈 잘 벌었어요. 아시겠어요? 예. 절대로 그런 데 휘둘리지 마세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면 목표가 되겠어요? 더 정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거 보고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가져가시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OCI 홀딩스 30%예. OCI 홀딩스를 30%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예, 매수가는 73,000원이고요. 30%예요. 그렇군요. 뭐 일단 OCI 홀딩스가 나쁜 기업이라기보다는 나빠지고 있는 기업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상 OCI 홀딩스를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일어나긴 좀 힘듭니다. 일단 OCI를 따로 떼가지고 분할 상장을 했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쪼그라든 데다가 홀딩스 지주사격으로 바뀌게 되면 홀딩스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잘 안 움직여요. 이제 앞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굳어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장기적으로 잘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기업의 매출까지도 얘들이 뭐 태양광 쪽도 잘 안 되고 뭐 저기 반도체 쪽 폴리실리콘 이런 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타이밍 자체가 너무 안 좋았다, 안 좋은 종목을 골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다행스러운 건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고 우후죽순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빠지거나 또는 더 이상 그 가격에서 안 올라오고 계속 그 가격에 멈춰가지고 거래 정지당한 것 마냥 움직이진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잔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숫가에도 잔잔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물결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파도를 치는 바다와 같진 않지만 그런 잔잔한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의 탈출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OCI 홀딩스가 다행히 여기서 크게 안 빠져준다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5만 한 7, 8천 원 될 것 같은데 지난 전저점입니다.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은 아마 7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게 된다면 다음 반등이 좀 느려져요. 느려지고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한 6만 원, 8천 원대, 7만 원대까지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 밑으로 빠졌다고 올라오는 그 반등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손실 없이 나오실 것이고 저점을 깨면 손실은 좀 발생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 반등 때 68,000원대에서 7만 원 초반쯤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고 이건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아주 고통받을 겁니다. 종목을 장기 투자하실 거면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면서 반등 시 바로 매도하시고 밑으로 빠졌다가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그 다음 반등 때 잘 정리하자는 전략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지금 연결 안 돼 있어서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를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22,5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 지금 최근에 사신 건가요? 왜 지금 사신 거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22,500원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오늘 그러나 안 팔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올라온 기업 이건 완전 단기적으로 차트 매매 하셔야 되거든요. 차트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사실 사볼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잘 잡으시면 돼요. 손절 라인만 잘 잡으시면 단타 어렵지 않습니다. 단타는 손절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손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종가 4월 11일 종가가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5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네요. 21,500원 자리가 종가 라인이기 때문에 저 종가 밀리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요. 올라올 때 우리가 단타를 할 때 또 단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올라올 때 적당히 수익 내고 팔면 되는데 그 적당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적당히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술을 적당히 마신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정하기 힘들걸요. 내 주량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당히 마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욕심의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3%에서 파세요, 5%에서 파세요, 뭐 7%에 파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내 욕심을 줄이지 않는 한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타로 들어갔을 때 목표 수익률 한 5%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라든지 7% 사이 수익률을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5% 정도 수익인데 그러면 사실 오늘 시가 뜰 때 바로 수익 났었죠. 근데 안 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에 내가 욕심이 안 채워진다면은 그냥 10% 이상 수익을 노리되 손절 칼같이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타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타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손절 21,500원 튀어오를 때 5% 이상 수익률에서는 스스로 약간 내 욕심껏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VM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매수가가 26,000원대로 꽤나 높은 편에 속하고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을 다시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경고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사시면 3년 동안 물립니다. 이거 샀으면은 3년 물릴 각오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될 때부터 비싸요. 일단 너무 비싸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떤 테마든 간에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일단 무조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종목이다 보니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물리면요. 일단 3년 고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닥 나올 때까지가 보통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려요. 뭐 조금 일찍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HVM처럼 유명하지 않고 큰 기업도 아니고 대형주도 아니다 이러면은 3년 걸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형주여도 3년 걸리는 걸요. 3년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SK 뭐 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3년 걸리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이런 것도 3년 걸리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HVM도 지금 여기 초창기에 움직이는 요 변동성에서 물리시게 되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년 각오하시던지 아니면 단기 반등 때 손절하고 나가시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규 상장주 상담할 때마다 단기 반등 때 어쩔 수 없이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도 22,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좀 빠져가지고 혹여나 밑으로 밀려서 12,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주 산업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12,000원대까지 밀린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할지 체크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유튜브 올리시면 아마 연결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HVM 한번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올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전화하시는 게 나을걸요. 그래서 12,0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 전화를 꼭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을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모든 조언들은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